수어통역사 선생님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그리고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가 같이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를 했습니다.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 472번째 살인, 기업 방패막이 노릇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금속노조 박경선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병천 현대중공업 지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최기철 부지부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유지용 부장, 장인채 부장 두 분의 간부님들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고 김용균 청년 노동자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죄가 되지 않는 나라, 사람 목숨값이 2,500만 원인 나라,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아무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해도 차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기자회견장에 오기 전 여수에서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금 현재 3명이 사망을 했고 1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다치신 분의 빠른 회복을, 쾌유를 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첫 발언은 강은미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입니다. 지난 1월 24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노후 크레인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50대 노동자가 철제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과 공장 내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3년에 제작된 노후 크레인, 장비에 대한 불충분한 정비, 필요한 인원수보다 적은 수의 작업자 등 이번에 발생한 중대재해도 안전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현대중공업 내에서 이번과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 전체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크레인 대부분이 최소 20년 이상 지난 노후 장비입니다. 장비가 노후한 만큼 안전진단과 점검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오히려 현대중공업은 모스라는 다단계 하청 구조를 만들어 각종 장비의 정비 업무를 나눴고 형식적인 점검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크레인의 경우에도 잦은 오작동으로 현장에서 수리를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 사고 3일 전에 정상이라는 점검 결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대로 수리되었더라면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작업에 투입되지 않았더라면 작업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담합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할사를 포함한 전 사업장의 크레인 안전진단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점검업체를 다단계 하청이 아닌 원청화하여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2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에 요구합니다. 대표이사는 계속되는 중대재해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전체 안전보건 시스템 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에서 472명, 통계에 잡히지 않는 24명까지 포함하면 496명으로 1년에 10명 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근본 원인을 밝혀 재발 방지 대책을 찾기보다 형식적인 대처로 작업중지 해제에만 혈안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의 방패막이 노릇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감독과 명령으로 473번째 죽음을 막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고 법이 입법 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윤보다 생명을,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정의당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금속노조 부위원장 박경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일주일 앞둔 1월 19일 현대 3호 중공업에서는 하청 노동자가 COT 선박 화물창 청소 작업을 하다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안전그물목만 설치되어 있어도 이 사망은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3일 앞둔 1월 24일 날 현대중공업에서는 선박블록 조립용 가공된 3톤의 철재를 이동해서 팔레트에 적치시키던 노동자가 크레인 오작동으로 사망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크레인 2인 1조 작업을 시행했더라면 중장비 관리 업무가 분사되면 정부 업무는 합청업체에 맡겨질 것이고 이 위험에 외주하는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 경고를 회사가 들었더라면, 그리고 이 업무를 정규직 업무로 그냥 두어야 한다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들었더라면 막을 수도 있던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삼표 산업의 채석장 노동자들이,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또다시 사망하는 이런 사고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이윤 때문에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노동자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였고 엄중한 명령으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법은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기업과 경영진들은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보다는 법망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골몰하고 대형 로펌 문 앞에 문을 두드리며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만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CCTV 등 노동자의 과실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기업과 경영자들은 이윤을 쫓느라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하는 이런 행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시 투쟁에 돌입하는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80% 이상의 중대재해가 집중되는 52 미만 사업장, 작은 사업장 문제, 그리고 발주처의 공기단축 강요와 그리고 인과관계 추정 도입 등 핵심 조항을 반영하기 위한 법 개정 투쟁도 적극 나서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금속노조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현장과 시민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문제를 조직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 지부 정병천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472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지만 현중자본과 고용노동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밝혀 재발 방지 대책을 찾기보다는 형식적인 대치로 작업 중지 해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중 자본의 방패막이 노릇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감독과 명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473번째 죽음을 막아내야 합니다. 현대중공업 지부는 기자회견을 비롯해서 현중 경영진과 또한 고용노동부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대내적으로 앞장서서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 472번째 살인, 기업 방패막이 노릇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1월 24일 죽음의 공장 현대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하드 가공소재부에서 작업 중이던 재해자는 AC210 리모컨 크레인을 이용해 약 3톤의 판괴 부재를 적치하는 과정에서 장비 노후로 인한 크레인 브레이크 오동작으로 DA217 용접 겐트리 기둥과 판괴 부재 사이에 가슴 부위가 협착되어 사망했다. 1월 24일 중대재해는 크레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다. 사고 당시 크레인은 1993년에 제작된 노후 장비다. 해당 크레인 외 현대중공업 전체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크레인 대부분이 최소 20년 이상 지난 노후 장비다. 언제 어디서 크레인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작업 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크레인 정비 업무는 현대중공업 보전부에서 진행했었지만 2016년 7월 현대중공업은 해당 부서를 모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 분사시켰다. 이후 모스는 하청업체 수를 늘리기 시작했고 현재 14개 업체까지 늘어났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크레인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다. 각종 장비의 정비 업무를 맡은 모스가 다단계 하청 구조를 만들면서 예산이 삭감되고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 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정비 의뢰를 하면 모스 하청 노동자는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형식적인 점검만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바쁜 현실이다. 최근 해당 크레인의 잦은 오작동으로 수차례 수리를 요구했지만 고장은 반복되었고 사고 발생 3일 전인 1월 21일 해당 크레인 점검이 이루어졌지만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온 뒤 중대재해로 이어졌다. 2016년 10월 모스로 분사한 이후 현대중공업 가공소재부에서 크레인 사고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했다. 당시 사고 역시 크레인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뿐만 아니라 중량물을 다루는 지부 크레인 훅이 흘러내려 중량물이 지상 블록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크레인 와이어가 파단되는 등 하루에도 수건씩 크레인 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크레인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부는 크레인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 원인인 모스로 분사하기 전 상황으로 돌려야 한다고 회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묵묵부답 상태다. 현대중공업 창사 이후 472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중대재해가 추락, 끼임, 깔림, 질식 등 원시적인 사고다.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이루어졌다면 수많은 노동자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중자본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만 늘어놓을 뿐 재발방지 대책은 생산주의에 떠밀려 하는 둥 마는 둥이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 4건이 발생하면서 회사는 안전에 3천억을 투자해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은 바뀐 것이 없고 재래식 사고와 위험성 투성이 뿐이다. 또한 중대재해 작업 중지로 하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 하루 벌어 먹고 사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출근을 시키지 않아 무급 처리하고 있다. 회사가 밝힌 안전예산 3천억 원의 일부를 여기에 써야 한다. 크레인 작업은 운전수, 신호수 등 최소 2명 이상으로 작업을 해야 하지만 사고 당일 재해는 최소 4명이 필요한 작업에 혼자서 2가지 작업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안전관리 시스템이 엉망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유해 위험성 평가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대표이사는 공개 사과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방패막이 노릇만 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노동부는 노동자의 생명은 뒤로 한 채 오직 이윤만을 위해 위험작으로 내몬 사업주를 즉각 구속해야 할 것이다. 엄중한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이 노동자의 죽음을 멈출 수 있다. 반복되는 노동자의 죽음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중대재해 발생 총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전체 크레인 순차적 작업 중지 후 정밀 진단하여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라. 사고 크레인 안전건사업체 자격을 취소하고 처벌하라. 주근해 공장 현대중공업에 근로감독관을 상주시켜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내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전체 안전보건 시스템 진단을 실시하라. 중대재해 트라우마 대응 매뉴얼에 따라 목격자 포함 동일 부서, 동일 업무, 노동자 상담 및 치료를 조치하라. 2022년 2월 11일 전국 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지부